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애프터 이펙트 4차 시 변형 속성 다루기.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레이어의 변형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변형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에는 위치, 크기, 회전, 불투명도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불러내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프로그램 창에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새 컴포지션이라고 단추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도화지 컴포지션의 크기는 1920-1080, 그 다음에 지속시간은 10초, 배경색은 흰색으로 했습니다.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변형 속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속성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왼편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 중에서 EV3라고 하는 걸 가져올게요. 가져오실 때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이걸로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위에서 EV3라고 하는 컴포지션을 여기 레이어 패널에다가 드래그해서 딱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차량 이미지가 하나 얹어졌죠.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레이어의 변형 속성은 오른쪽 속성 패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레이어 변형이라고 해서 속성값 보이죠?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레이어 패널에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아래쪽 레이어 패널에서 확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형이라고 나오죠. 이 변형에서 다시 한번 확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5개의 속성이 나오죠. 저희가 바로 이 5가지 속성을 오늘 학습을 해볼 겁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위치 속성부터 살펴볼게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위치하고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좌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값이 하나는 가로축, 하나는 세로축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의 좌표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값을 변화를 시켜서 저희가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위아래로도 움직여 볼게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직접 찍어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설정 값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형되어진 값을 다시 설정해야겠다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변형 옆에 다시 설정이라고 있죠. 이렇게. 이 다시 설정이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줬던 변형 값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설정. 그랬더니 처음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저희가 변형에 대한 리셋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은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속성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속성 앞에 있는 초시계를 눌러놓고 키프레임이 생기면 시간 주고 변화 주고 시간 주고 변화 준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적당히 주고 변화를 줍니다. 앞으로 갔다가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뒤로 뺀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면 3초간의 애니메이션이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시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속성들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화면을 한번 정리할게요. 레이어에서 여기 EV3 선택하시고 컴포지션 제거,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문자 도구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P라고 해서 알파벳 P 쓰신 다음에 여기 서체를 여기어때 잘난 채로 하고 크기는 30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좀 옮겨 놓고 만들어진 알파벳 P를
몇 개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은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D 누르면 레이어가 복제된다 그랬죠. 자, 레이어를 복제하시고 나서 컴포지션 화면에서 옆으로 이동하시면 글자를 옮길 수가 있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자, S 써볼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R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레이어 고르시고 단축키 컨트롤 D 눌러서 레이어 복제. 그런 다음에 복제된 거를 옆으로 이동하시고 자, 더블 클릭해서 R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 툴로 도구 바꾸시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레이어 가셔서 레이어 해당 레이어 고르시고 단축키 컨트롤 D 눌러서 레이어 복제.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옆으로 드래그해서 이동. 그리고 해당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T자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PSRT 해가지고 4개의 글자를 한꺼번에 다 선택하셔서 자, 가운데쯤에다 배치하시고 자, 빈 바탕 찍어서 선택 해제. 자, 그러면 각각의 레이어별로 이렇게 PSRT 레이어별로 글자가 하나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하나에 해당 속성 하나씩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부터 해볼게요. 자, P자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P자 있죠? 자, 여기 클릭하셔서 변형에 가셔가지고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그러면 속성 이름 앞에 있는 초시계 눌러놓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시간 주고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자, 시간은 1초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편집 기준선을 1초에다가 놓으시고 P자를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1초까지는 글자를 아래로 내릴게요. 드래그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또 1초가 흘러서는 원래 위치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위치는 저희가 0초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쓸게요. 자, 여기 타임라인 상에서 0초에 있는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현재 타임라인이 있는 편집 기준선 위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왔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위로 아래로 제자리. 자, 이렇게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다음으로 S자 한번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자, 지금 필요 없는 속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P자는 축소 버튼 눌러서 닫을게요. 자, 다시 S를 펼쳐 볼게요. 자, 여기 S 클릭해서 펼치시고 변형 눌러보면 레이어의 변형 속성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자, 이번에 S는 크기 조절 스케일입니다. 자, 그래서 비율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율 속성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을 주시려고 하면 속성 이름 앞에 있는 초시계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키프레임 생기죠? 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면 변화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편집 기준선 잡고 1초까지 움직인 다음에 자, 크기 변화는 자, 축소를 할게요. 자, 줄였어요. 자, 다음 또 다시 1초가 흘러서 2초가 되면 크기를 좀 늘릴게요. 쭉 늘렸습니다. 자, 다시 또 1초가 흘러서는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래 크기에 해당하는 0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 그런 다음에 3초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러면 원래 크기로 돌아왔죠. 자, 애니메이션 확인해 보면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이라고 하는 속성은 해당 소스의 크기를 조절하는 속성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축소 버튼 눌러서 닫으시고 자, 이번에는 R자 선택하시고 이 R자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에요. 레이어에서 자, 확장 버튼 눌러서 변형 펼치시고 자, 이 중에서 회전 속성 고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물체의 움직임 중에서 회전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주시려고 하면 속성 이름 앞에 있는 초시계 눌러 놓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키프레임 생겼고 자, 제가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자, 시간이 1초 흐르는 동안에 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자, 여기서 회전을 시킬 때 값이 X 값이 있고
각도 값이 있는데 x는 회전수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바퀴수. 그 다음에 각도는 돌리고 싶은 해당 각도입니다. 그래서 몇 바퀴를 돌릴 거냐 아니면 몇 도를 회전을 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51도를 돌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타임라인 상에서 시간이 또 1초 흘러서 2초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각도를 반대값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게 확인이 됐죠. 자, 다시 시간이 흘러서 3초로 편집 기준선을 옮겨 놓으시고, 자, 이번에 각도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0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현재 편집 기준선이 있는 위치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원래 각도대로 돌아오죠. 자, 그럼 확인해 보면, 자,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이라고 하는 속성은 해당 소스의 회전값을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편집 기준선 0초로 감아 놓으시고, 여기 다시 확장 버튼이 다시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 축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축소 단추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T자 고르시고, 자, 이 T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도, 오퍼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어에서 확장 버튼 눌러가지고 변형을 펼쳐서 여기 불투명도라고 있죠. 자, 이거 선택하시고 불투명이 100%면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값을 0으로 낮추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해지면 사라지겠죠. 사라졌다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글자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속성을 선택하고 앞에 있는 초시계에 클릭하셔서 불이 들어오면 키프레임 생긴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1초에 가가지고 불투명도를 0으로 낮췄어요. 자, 그랬더니 사라져서 안 보이죠. 자, 다시 15프레임 정도 가서 불투명도를 100으로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나타났죠. 자,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세 개의 키프레임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복사는 컨트롤 C. 자, 그런 다음에 자, 편집 기준선을 2초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자, 앞에 있는 세 개의 움직임이 그대로 복사가 됐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사라졌다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은 동작이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자, 편집 기준선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그럼 T자 보시면 깜박깜박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불투명도라고 하는 속성은 해당 소스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점점점 투명해지거나 아니면 점점점 불투명해져서 나타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확장 버튼 눌러가지고 축소시키시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PSRT라고 하는 4개의 글자에 각각 포지션, 위치 이동, 스케일, 크기 조절, 로테이션, 회전,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절해 봤어요. 자, 이렇게 레이어의 변형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 변형 속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펼쳐서 해당 속성을 꺼내시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속성들이 다 한꺼번에 보이기 때문에 레이어에 확장 버튼을 몇 개만 열어놓더라도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내가 해당하는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번거로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알아두셨다가 해당 속성만 바로 꺼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축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위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단축키가 P예요. 근데 이 P는 어디에서 왔냐면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지션의 P자죠. 자, 다음
크기를 조절하거나 우리말로는 비율이라고 나오겠죠. 이게 비율을 조절하시는 것은 단축키가 S예요. 이 S는 스케일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스케일의 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회전 속성은 단축키가 R인데, 자, 이 R은 로테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션에 앞에 R자가 있죠. 자, 그리고 불투명도 속성은 단축키가 T예요. 그런데 이 T는 오퍼시티에서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투명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명도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있어요. 투명도는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해가지고 T자로 시작하니까,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속성을 살펴봤고, 저희가 단축키 알아본 김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단축키 중에 U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U는 뭐냐면 사용한 키프레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사용한 거는 used라고 해가지고 앞에 U자가 있죠. 그래서 U를 누르시게 되면 사용한 속성들만 꺼내줘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해당 속성, 자, P에 해당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위치 속성은 아까 단축키 포지션에 P라 그랬죠. 자, 그래서 P 누르시면 위치라고 뜨죠. 자, S 볼까요? S는 아까 크기 조절 스케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S 누르면 비율이라고 나오죠. R은 로테이션 회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회전 속성 꺼내시려고 그러면 단축키로 R 누르시면 회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T는 오퍼시티 불투명도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불투명도 속성을 꺼내고 싶으면 단축키 T 누르시면 불투명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레이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해당 속성만 나오니까 레이어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기도 좋죠. 자, 그래서 단축키 PSRT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한 속성들이 각각 다르죠. 이 서로 다른 속성을 열고 닫는 것을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하시고 사용되어진 속성을 꺼내봐라 하는 것은 used의 u라 그랬죠. 자, 그래서 u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가 닫히고 토글키예요. 단축키 하나 가지고 온오프를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u 누르면 사용되어진 속성들이 나타나죠. 다시 또 U 누르면 닫힙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를 열고 닫고 확장 축소하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 PSRT 그 다음에 U까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자, 속성을 꺼내는 방법은 요거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P 속성에서 단축키 P 눌러서 위치 속성 작업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크기까지 주고 싶어요. 그러면 크기 조절은 S죠. 자, 그러면 비율 애니메이션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속성 선택하시고 앞에 있는 초시계 누르신 다음에 자, 시간이 흐릅니다. 1초 흐르는 동안에 글자는 좀 작게 했어요. 자, 다시 1초가 흐르는 동안에 글자를 크게 줬어요. 자, 다시 1초가 흐르는 동안에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복사, 그런 다음에 현재 편집 기준선이 있는 위치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100% 크기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P자라고 하는 글자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크기도 같이 바뀌죠. 자, 그러면 자, 이 P라고 하는 글자 입장에서는 위치 속성도 사용이 됐고 비율도 썼고 두 개의 속성을 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해당하는 P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 자, 위치를 보고 싶으면 포지션 P, 크기를 조절한 걸 보고 싶으면 스케일 S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단축키를 누를 때마다 해당하는 속성만 나타나고 다른 속성은 안 보여요. 즉 속성이 하나만 보인다는 거죠. 하나씩 보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작업한 여러 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꺼내고 싶다 그러면
현재 이 꺼내놓은 속성에다가 제가 위치 속성을 추가로 꺼내고 싶으면 추가 속성은 Shift를 사용해서 꺼내면 돼요. 자, Shift 키 누르고 위치 속성 P 누르면 사용되어진 두 개의 속성이 한꺼번에 꺼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속성을 추가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다가 회전 속성도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R을 누르시게 되면 회전 속성 나오죠. 회전 속성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초식에 불도 안 들어와 있고 키프레임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변형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레이어의 변형 속성은 위치, 크기, 회전, 불투명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축키로 PSRT,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그 다음에 사용되어진 거 used까지 PSRTU. 제가 이번 시간에 요거 단축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실습해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새 컴포지션 확인해서 깨끗하게 컴포지션 하나 만드시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EV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프로젝트 더블 클릭해서 EV3 불러오시고, 자, 불러오실 때 종류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 확인.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EV3가 컴포지션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폴더가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소스들이 각각의 레이어별로 하나씩 들어왔죠. 자, 지금은 필요한 게 컴포지션이에요. 컴포지션은 이 각각의 부품들이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자, 컴포지션을 레이어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것도 컴포지션이죠. 컴포지션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가져온 요 차량 있죠. 이 차량도 보시면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레이어에서 EV3라고 하는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왔고, 그 EV3 안에는 차체, 앞바퀴, 뒷바퀴라고 하는 레이어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3개가 조립이 되어서 EV3라고 하는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가 이 EV3 컴포지션을 닫고 만들어 놓은 처음 컴포지션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하나로 만들어진 소스 파일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EV3라고 하는 이 컴포지션, 얘는 자체적으로 자기도 타임라인이 있다 그랬죠. 자,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여기 앞바퀴와 뒷바퀴를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자, 레이어에서 앞바퀴와 컨트롤 키 누르고 뒷바퀴까지 찍어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 단축키 R이라 그랬죠. 자, R 누르면 회전 나오죠. 자, 그러면 초시계 눌러서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만드시고, 자, 여기 편집 기준선을 제일 끝에 10초로 옮기세요. 키보드에서 엔드 키를 누르시면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회전 바퀴 수를 10으로 입력을 할게요. 10초 동안, 즉 1초에 한 바퀴씩 10번 돌아라 하고 엔터 누르면 10바퀴가 만들어진 거죠. 자, 확인해 볼까요?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퀴가 1초에 한 바퀴씩 돌아가서 계속 도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자, 이 EV3 안에서 한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자, 얘는 X 버튼 눌러서 닫아 버리시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올게요. 자, 바깥쪽 최상위 컴포지션으로 나와 보시면 자, 이렇게 차량 한 대만 있고 편집 기준선 움직여 보면 바퀴가 돌아가는 건 확인이 되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만들 건데 차량이 너무 커요. 자, 그래서 크기를 좀 줄이고 갈게요. 자, 차량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해당 레이어 선택하시고 크기는 스케일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단축키 S 누르면 비율 나오죠. 자, 그래서 크기를 한 50% 정도 줄여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위치는 왼쪽에다가 놓으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일 때는 위치 속성 P 눌러서 해당 속성이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성 선택해서 앞에 있는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시간은 한 4초 정도 흘렀어요. 편집 기준선을 4초로 옮긴 다음에 자, 차량이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초가 흘렀는데 자, 여기까지는 좀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요만큼.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10초까지 가서는 차량이 빠져나갈게요. 자, 쭉 빠져나갔어요. 자, 확인해 보면 자,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자, 차량이 굴러가면서 쭉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4초에서 5초 구간에만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스케일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단축키 S 눌러가지고 비율을 꺼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율 속성 선택해서 앞에 있는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편집 기준선을 잡고 4초 앞에서 한 15프레임 전에 3초 15프레임에서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앞에 있는 크기가 현재 3초 15프레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런데 4초에 와가지고 100%로 크기를 바꿀게요. 자, 그러면 크기가 갑자기 촥 커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5초까지는 그냥 가고 자, 크기를 100% 유지를 하려면 다시 4초에 있는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5초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자, 그러면 자, 여기 4초와 5초까지는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5초 15프레임에 가서는 다시 크기가 작아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3초 15프레임에 작은 크기 있었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5초 15프레임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키프레임 값하고 3초 15 5초 15프레임 값하고는 두 값이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만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확인해 볼까요? 자,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플레이하면 차량이 쭉 진행되다가 가운데 부분에서 커지고 다시 줄어들어서 진행하고 나가는 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어의 변형 속성을 단축키를 사용해서 꺼내고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학습하신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서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실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연습을 많이 하셔서 빠르게 숙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